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 잘 올라가는 듯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종목 많이 빠져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종목은 또 반등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도 깊어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전화 상담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두시면은 상담 중간에 봐드리긴 할 건데 많이 안 봐드리죠. 그래서 전화가 메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상담이 급하다면은 전화하시고 상담이 좀 급하지 않아서 내가 복불복으로 좀 걸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면 유튜브 올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전화를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상담을 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0.7% 정도대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빠졌어요. 코스닥은 1.6%대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미국장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올라온 게 좀 이상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잘 맞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환율까지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환율이 1,448원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조금 환율이 좀 안정화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 환율이 조금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조금 들어왔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패턴을 좀 잘 읽어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텐데 요즘 외국인들이 이거 하루 사고 또는 이틀 사고 연속으로 계속 팔아 제끼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루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막 좋다고 만세를 부를 땐가 또 하루 매수세 들어왔으니까는 앞으로 꾸준히 사겠지. 얘들 이제 우리나라 또 들어오는갑다 하고 기대해야 되는가 하면 그거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 연속으로 제가 말했죠. 한 5일 이상 최소 10일 정도 연달아 들어오는 것이 좀 좋은 건데 이거 약간 하루 샀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2월 28일만 하더라도 1조 5천억치 팔았는데 오늘 1,300억치 팔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좋아할 만한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의심스럽다. 약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외국인 매수세일 것 같은데 요즘 외국인 매수세가 하루 사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팔아내면서 오히려 그걸 뒤늦게 보고 따라오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태도들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수가 약간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미국 장세가 지금 결국은 쌍봉을 만들어 내놓고 있는 쌍봉에 가까운 모양새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쌍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밑으로 좀 더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충격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 42,000포인트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가가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미국 증시 42,000포인트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다우존스 42,000포인트 이것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 없이 미국도 횡보를 하면서 42,000포인트 위에서 놀게 될 텐데 만약에 저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이 쌍봉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차트에 대가가 있다거나 우리나라가 차트에 교과서라던가 이건 아니고 외국에서부터 시작됐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쌍봉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한글말로 바꿔서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런 쌍봉을 만드는 요 형태의 패턴은요 외국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쌍봉을 만들어서 조금 밀리게 된다면은 결국 매수를 안 하게 돼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사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좀 팔고 싶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다 보니까 저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좀 와르르 무너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투자 전략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쌍봉이 만들면 제가 우리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하죠. 쌍봉 만들 때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설명해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사는데 아는 사람들은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주가가 빠지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약에 42,000포인트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2,500 밑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그림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겁을 내거나 손절해야 되거나 이런 타이밍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라던가 매수를 조금 내가 하려고 미뤄왔던 종목들을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폭락은 좋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내가 매수하고자 했던 종목들을
주저하지 말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저런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뚜렷한 악재라든가 뭐 미국장에 42,000포인트 빠지는 어떤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결국 2,5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연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파동만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횡보하는 다 와중에서도 테마주들이라고 하죠. 테마주들이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막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우려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증시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내수도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국에 돈을 뽑아야 된다, 돈 자꾸 내야 된다, 또 관세 부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와들와들 떨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뭔가 현실이 된다거나 제대로 된 이렇게 대응이 되지 않아가지고 피해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좀 사실 증시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좀 우려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징조는 있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낙관을 하면서 내 계좌를 방심하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심은 하되 겁을 내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온다. 그럼 사자. 올라오면은 팔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옆으로 가는 동안에 내 종목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그리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매도 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장세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크게 피해를 본다거나 또는 크게 손실이 나진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전황 상담이 열려 있죠. 그렇게 가는 도중에 내 종목은 사도 되나, 내 종목은 팔아야 되나, 뭐 이런저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전화 많이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 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하이닉스요. 하이닉스고요. SK 하이닉스. 네. 매수가 21만 원에 샀습니다. 21만 원에 샀어요. 네, 네, 비중이요? 10% 정도 되는데요. 10%요. 네. 뭐 일단 한 가지 물어보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따라서 네. 상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를 한 10년 가져가실 의향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파세요, 이거. 언제 10년 팔아야 가져갈 돼요? 생각이 없으면은 지금 이 가격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정도 가져간다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우상향을 거의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유일한 종목들 중에 몇 가지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10몇 년, 20년, 30년 동안 우상향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일단 삼성전자 빼놓고 나면요.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SK하이닉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장기로 내가 10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가격은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10년 뒤에는 올라갈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저 시골에 어느 아파트 사게 되면은 10년 뒤 지났을 때 잘못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길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강남 아파트는 사실 10년 뒤에도 지금의 2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강남이라든가 뭐 지금 요즘에 불리는 마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동산 입지 빼고는 나머지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강남은 앞으로도 부자는 점점 많을 거고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강남에도 있잖아요.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부자들이 많은데 무슨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부자들은 그 집을 사놓고 20년, 30년 가져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돈이 많거든요. 내가 뭐 5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더라도 반토막이 돼도 나는 한 200억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끌해가지고 나도 이제 부자야, 나도 강남 아파트 살 거야 해서 비싸게 50억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40억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10억이 없어서 경매로 나와가지고 지금 쫄딱 망하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있었다면 가격에 아무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거면은 무조건 떨어졌던 타이밍이라든가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들어간 매수가 한번 볼게요. 들어간 매수가 보게 되면요. 올라왔을 때 그것도 최고가에 사놨거든요. 근데 10년간 가져갈 생각이 없대요. 그럼 당연히 물리고 당연히 손실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년 가져가실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손실 없이 수익 내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도체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파동을 아예 이해를 안 하시고 투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쉬는 게 있고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쉬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쉬는 게 이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쉴 때 물린다.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본전 탈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아주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본전 탈출은 조금 꿈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샀거든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본전을 진짜 찾고 싶다면 몇 년 가져가라? 제가 처음에 몇 년 가져갈 거냐 물어봤죠? 10년이요. 네, 그 정도 가져가면 본전이 뭡니까? 수익 내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잡든지 아니면 그냥 손실 나고 나오는 걸 각오하고 그냥 손절하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지금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밀려 있는데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없으면 밑으로 확 빠져내려가기 때문에 가져갈 메리트가 별로 더더더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등이 단기로 나오게 되면 20만 원대 정리하고 SK하이닉스를 싸게 사서 가져가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 18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10%가 아니라 비중이 많았으면 결정권이 없어요. 손절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라서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시간은 좀 들겠지만 손실 없이 나오게끔 약간 손을 대볼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시간을 좀 들여볼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시간 들인다는 말은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파동이 좀 빨라봐야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노리고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져가보고 물려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뭐가 낫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빠져도 괜찮고 내년 한 상반기쯤에 본전이라든가 수익을 좀 찾고 나와 볼랍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14만 원 내지 뭐 12만 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그냥 물려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게 싫다. 나는 그렇게까지 물려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손절하고 난 다음에 혹여나 14만 원, 12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때 다시 살래요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애초에 이런 거 안 사는 게 이런 전략을 안 짜도 되는 방법이에요. 그냥 뭐 하나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안 샀으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정말 사서 고생하는 케이스가 이런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사지 마세요. 지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8만 원 기점으로 해서 손절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반등 나오면 20만 원대부터 바로 정리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혹시나 추가 매수 계획을 짜신다면 손대지 마시고 14만 원까지는 물려 계시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신성 델타 특고요. 신성 델타 테크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99,000원요. 99,000원의 비중이요? 100%요. 100%면 답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네, 100%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보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100%인데 추가 매수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본전 올 때까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청자님이 그냥 각오하고 손해보고 그냥 손실을 내고 나오는 건데 그거야 뭐 제가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만 되면 언제든 떠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제가 시킨다고 해갖고 뭐 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 상담을 하면서 11년 동안 방송 상담을 하면서 파세요 해가지고 판 사람을요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봤어요. 아니, 거진 안 팔아요. 이거는 뭐 여윳돈으로 산 거라서 그게 뭐 100%지만 여윳돈이에요? 예, 그러면 날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다 없어져도 되는 돈이네요? 예. 주식 투자 자금이 얼마 안 되시는 거네요? 지금 들어가신 아니요. 돈이? 여기 들어간 거는 1억 한 500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금액을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네. 1억이라는 돈이 어떤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어떤 누군가에겐 또 작은 돈이 그렇죠.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한테는 작은 돈이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거 날려도 괜찮으면 상담 뭐 한답니까? 예, 알아서 상관없이. 하시지. 그냥 웃기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냥 뭐 날려도 그래도 되는 돈인데 이제 상담은 받아보고 싶고 현실이 이게 현실이 너무 좀 많이 웃긴 나다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날려도 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말장난처럼 이렇게 계속 간다니까요. 시청자님이 지금 약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의 모순이라고 하죠. 태도가 만약에 내가 이 돈 다 날려도 괜찮으면 지금 상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술 한잔하러 나가시는 게 맞지. 뭐 늘 날려 먹든만에 난 뭐 1억이라는 돈 뭐 껌값인데 뭔 아니, 상관이 내 있어요. 뭐 얘기는 인데. 이제-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이게 물려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게 목돈도 아니고 날려 먹을 돈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저는 그런 태도를 지적을 좀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뭐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무슨 번데기가 주름을 잡겠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시청자님 태도가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0%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엉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돈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아깝잖아요. 그렇게 벌기까지가 얼마나 쉬운 일도 아니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돈을 버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이러는 걸 알아야 다음에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거는요. 지금 시청자님이 잘못 투자하신 케이스인 건데요. 이 회사가 지금 뭐 로봇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최근에 얘가 그 초전도체랑 로봇 관련 이런 것 쪽으로 해갖고 막 엮여서 올라왔는데 초전도체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대충은 뭐 100%는 몰라도 양자. 그럼 100%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니까요, 자꾸.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시청자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대화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순된 행동을 했구나. 아, 내가 초전도체가 뭔지를 모르면 뭔지 모르는 만큼만 투자하면 되는데 내가 뭔지도 모르고 100%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마세요. 뭔 걸 알고 큰 금액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저는 뭐 날려 먹어도 된다는 돈이라고 하길래 아마 10만 치 사놨나 뭐 20만 치 사놨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1억인데 날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대보만 척을 하실 거면 대보만께 끝까지 전화를 안 하시는 게 맞죠. 제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고 추가하면서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4만 원까지 밀리는 것까지 냅둬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00%라고 했지만 추가 매수할 자금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면 이 종목을 사신 금액만큼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보다는 한 60% 정도 여유 있어요. 뭐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 돈 다 날려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다 날려도는 거의 상관은 없는 돈인데 여윳돈으로.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돈이라서 다 날려 먹어도 괜찮은 네. 거네요? 예, 근데 이제 단지 너무 손실입니다. 나다 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다 날려도 예. 된다는 말은 어쨌든 지금 들어간 돈이 다 날아가도 괜찮은 거니까 손실이 크게 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고 네. 갑시다. 괜찮은 네. 거죠? 다 날려도? 예, 예. 그러면 추가매수 하지 마세요, 이거. 추가매수 하지 마시고 그래요? 손실 내고 네. 나오세요. 아, 그냥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만 5천 원인데 여기서 손들하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 날려도 괜찮은데 33%가 뭐가 큰 돈입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다 날려도 그래도- 괜찮은 돈인데 다 안 날려도 되니까 33%만 날리자고요. 예. 네, 지금 잘못된 투자하셨으니까 제가 끌어다 올려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주가를 올려다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예, 무슨 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아는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시청자님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지금 여윳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로또 당첨됐던지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유산을 받았던지 뭔지 딱 돈을 주었던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돈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아무 때나 띡 던져가지고 주식하신 건데 이거를 지금 돈 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건 잘못된 투자가 되었고 추가 매수를 했다가는 더 크게 다칠 것 같아요. 오히려 아, 그래요? 기업이 좋은 테마로 올라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6만 5천 원에 가깝게 지금 지금보다는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손절 타이밍을 알려드린다면은 지금 시장이 약간 반등이 좀 나와줄 때 얘도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감정- 탈출 시기 놓치게 된다면은 아마 탈출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 계속 뛰어오르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탈출 나올 때마다 뛰어오를 때마다 아마 시청자님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지금 시장 조정 끝나는 최단기간에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은데 그 7만 원 내지 8만 원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꽁돈 생기셨으면 이거 가지고 좀 다른 거 하시는 거 어떨까요? 투자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닉스 12,480원에 11%요. 12,480원에 11%요. 네. 그 방송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진단을 좀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송 보고 사실 거예요? 아니요, 뭐 방송 보고 그렇게는 안 샀는데. 아니, 이번에 사셨는데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방송 보시고 사실 거냐고요? 아니요. 네, 한번 당해봤으면 이제 조금 깨달아야 되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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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방송 보고 사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는데. 질문할게요. 방송 보고 사실 네. 겁니까? 아니요. 네, 뭐 현재까지 들어가라 했던지 제닉스가 좋다고 했던지 어떤 기업이라 했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방송에서 추천하는 자리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왜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자리 추천하고 이상한 종목 추천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그래서 뭐 제가 그들을 말릴 수는 없고 뭐 그들의 또 방법이라던가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방식들이 있을 거니까 뭐 제 방법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니까 제가 뭐 하지 마라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적어도 시청자분들이 적어도 삶의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보면 안 되면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아니 몇 번을 해가지고 안 되면 방송 추천주 사가지고 맨날 물리면은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때가 안 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질문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송에 추천하는 거 안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제닉스는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테마 자체가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AI 반도체 이쪽으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만 잘 만들어진다면 올라갈 텐데 문제는 얘들이 AI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기회다 하는 그런 뭐 방송의 전문가들도 많고 뭐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오히려 지금 반도체 위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도체를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반등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이번에 반등 나갈 때는 탈출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나올 때 내가 사주면 내가 대신 물리는 거예요. 이제는 폭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시청자님 지금 이거 폭탄을 대신 잡아다 주신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아직까지 기회가 좀 남아 있어서 반도체가 한번 튀어오르게 된다면은 시청자님의 폭탄을 그 다른 사람이 또 누군가가 잡아줄 거예요. 전국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잡아줄 거예요. 그때 넘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기회가 없다면 시청자님이 이제 마지막 폭탄을 잡고 계시는 그냥 뭐 보유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물리셔야 돼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보통 3년 동안 물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 나오고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닥 반갑진 않고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리고 테마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급등 나오게 되면 13,000원부터 15,000원까지 한번 힘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올라오게 되면은 팔아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많이 골치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500원짜리가 밀리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손절 안 하고 비중 줄이는 거 너무 손실이 좀 아파가지고 안 하면은 그냥 반토막 날 때까지 물려 계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등 나올 때 빨리 팔아내고 나오시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고 다음번에 방송 보고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떻게 원익 되는지 궁금하세요. IPS요. 원익 IPS고요. 27,500원에 27,500원 35%예요. 최근에 사신 거네요. 네, 먼저 실적도 좋다고 이게 반등되는 줄 알고 샀다가 빠지길래 리포트가 괜찮고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가 괜찮다고 그래갖고 다시 올라가겠지 했더니 너무 많이 빠져서. 네, 뭐 반등 나올 때 사신 거 맞고 반등 나간 겁니다. 그까지 나간 거죠. 그걸 사신 거고. 반등 나갈 것 같다 해서 사신 게 아니라 반등 나오고 있는 걸 사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반등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걸 끄트머리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반등이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반등이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그래서 저는 해가 뜨는 걸 보면서 해가 뜰 것 같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한 투자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말을 자꾸 끊을 수밖에 없는 게요. 무슨 말일지 대충 알아요. 제가 11년 동안 상담했는데 시청자분들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제 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외바닥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올라올 때 사지 마라. 이거 반등 올라올 때 사지 마라. 이거 사면 물린다. 쌍바닥 만들러 간다. 아니 쌍바닥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쌍바닥을 안 보고 사시냐.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거진 쌍바닥 만들러 내려갑니다. 이거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무슨 생각을 해서 여기 사셨든 간에 거기 자리는 매수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이유를 대고 무슨 핑계를 대고 뭘 변명을 하시려고 해도 그거 다 틀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매도해야 거기 되나요?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거기는 사면은 물리는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걸 매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지금 이 방식을 깨닫지 못하면 다음번에도 여기 또 사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음번에 반등 나올 때 내가 사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 시청자님이 오늘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유쾌한 기억이 됐든 불쾌한 기억이 됐든 간에 앞으로는 불쾌하든 유쾌하든 다시는 문현진이라는 놈 때문에 내가 반등 안 산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맞아요. 저 인간 때문에 네,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짜증내고 잔소리한 게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산다 해서 안 물린다고요. 뭐든 간에 저를 욕해도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시겠어요? 네. 여기 좀 제발 좀 사지 맙시다. 외바닥 속지 마세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 왜 이렇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외바닥은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등 나오면은 무시해버려야 되고요. 내려간 다음에 쌍바닥 그리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지금 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못 그리고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손실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저지로 난 다음에 이제 어떡할까요가 사실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태라서 손실 나는 걸 좀 각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여기 안 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네네네.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은 내려갔을 때 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저점인데 21,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쌍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럼 밑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은 얘가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 반도체 업종이 좋아지고 뭐 호황이고 뭐 실적이 좋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무너지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17,000원대라든가 뭐 한 16,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냥. 그래서 저기까지 안 내려가고 21,000원대 만약에 버텨준다면은 아이고 하늘이 도왔구나 생각하고 본전까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때 27,000원 내지 뭐 26,000원대부터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16,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사실 반도체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증권사에서는 자꾸 뭐 기회다,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위기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반도체는 지금 위기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실적이 약간 호전적으로 좀 바뀌긴 했으나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21,000원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원 무너지고 내려갈 것 같아서 21,000원대 비중을 줄이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좀 하늘이 도와서 이번 주 지수가 조금 정리가 되고 바닥을 잡고 다음 주가 반등이 나간다면은 얘도 단기 반등 조금 올라와주면서 26,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때라도 매도하셔가지고 손실 줄이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나는 내일에도 매도하려고 그랬죠. 그건 잘못된 선택이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네. 전략을 다 짜드렸고 제가 네. 짜드린 전략대로 하시고 다음번에는 외바닥을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안 사겠습니다. 예, 반등 나오면은 문현진 생각하면 사지 마세요. 아, 걔 외바닥 사니까 진짜 화 많이 내더라. 네, 진절머리 나더라. 안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절대로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화이텍 성우 아이텍이요? 8,850원에 15%입니다. 얼마요? 8,850원이에요. 비중은요? 비중은 15% 정도. 그렇군요. 일단 뭐 성우 아이텍 매수한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지금 사신 자리가 뭐 좋다고 할 수도 없는데 나쁜 자리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도 15%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회사 재무도 상당히 뭐 괜찮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려도 걱정이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해요. 특히나 자동차 쪽이 아직까지 지금 이제 실적이 좋고 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간 케이스거든요. 예, 다른 데 너무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반도체, 뭐 로봇,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쪽에 테마 쪽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돈이 많이 못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못 간 케이스라서 들고 가는데 별로 부담 없고 더 사는데도 별로 부담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시청자님이 이미 저 8,800원대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은 여기서 막 이제부터 한번 사볼까 해도 괜찮은 자리긴 한데 시청자님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한번 샀으니까. 예.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조금 더 자리 잡는 거 한번 더 보자. 그리고 자동차 테마가 조금의 움직임, 꿀렁꿀렁거림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 테마, 돈이 좀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나올 때까지는 내버려 둬보자. 그게 이제 5,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좀 잡아줄 것 같고요. 한 3개월 정도만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안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예. 뭐 관세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자동차 쪽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데 혹여나 자동차 관세를 뭐 부과돼 갖고 조금 리스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리스크로 인해서 악재 소멸이라던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한 3개월 정도만 여기서 5,000원대에서 그냥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할 예. 자금은 15% 정도 더 있을까요? 예,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절대로 3개월 동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종목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그 현금이 예. 없어져 버리면 이 종목은 탈출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현금을 딱 잘 그냥 간직해 놓은 신 상태에서 3개월 정도만 좀 지켜보면서 거래량이 이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한 1,000만 주 가량 1,000만 주 예. 가량 갑자기 생겨 나오면 급락이든 급등이든 상관없어요. 거래량이 그냥 예. 1,000만 주 정도 가량이 생겨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예.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냥 가져가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어갈 텐데요. 이번 주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청주로 갈 건데 청주에서 오후 1시에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지하 1층에서 만나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KTX 익산역으로 가서 여러분들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익산역 2층 개나리실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 그냥 너무 화를 많이 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뭐라 하다 보니까 짜증나서라도 내가 저 고점에 안 산다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 저를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그건 뭐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제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발 고점에 사지 마세요. 그래야 상담도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법니다. 그 점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강연에서 그런 점들도 제가 깨끗하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 말고도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연회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도 강연회 많이 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지식을 많이 채워가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지금도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화 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노을인가요? 노을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노을을 3,220원에 비중이 22%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이 종목은 진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노을 3,200원대 올라왔을 때 사셨다라는 것은 이게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마치 나를 유혹하는 어떤 이성처럼 야 이쪽으로 오렴 여기로 오렴 내가 여기 있단다 하면서 마치 나를 사주길 내가 사길까지 뭐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처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파는 자리들 다 파는 자리들입니다. 세력들은 그런데 팔아요. 뭐 한다고 여기서 뭐 기다려줍니까? 시청량이 살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무슨 부경화 누리겠다 여기서 기다려주겠습니까? 이런 사면 안 돼요. 이런 데 사갖고 수익 나는 경우가 적어요. 우리가 흔히들 차트 공부하다 보면 올라와가지고 횡보하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점은 같은데 저점이 높아지면서 삼각형 형태를 만든다? 하락의 신호라고 보통은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그냥 하락 패턴 해가지고 좀 검색을 해보세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뭐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삼각형 깔때기 형태의 모양이 나오면요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하락 반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걸 뭐 사셨다라는 것은 차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서 뭐 좀 어렵네요. 이거는 왜 샀지라는 생각부터 할 수밖에 없는 조금만 공부해도 안 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회사가 좋은 기업인가 하면은 좋은 기업인가 하면 우리가 같이 눈으로 한번 봅시다. 분석을 할 필요 없어요. 눈으로 봅시다.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2021년에 얼마였는지, 2024년에 얼마였는지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자, 거의 뭐 제 얼굴만하게 이렇게 확대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러니까 뭐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2021년에 얼마였는지, 2022년에 얼마고, 2024년엔 얼마인가, 적자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114억 원은 아니겠죠. 114만 원도 아니겠죠. 11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달아 나고 있는 기업을 올라왔다고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은 물리는 거죠. 이건 이제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올라가기 힘든 기업이죠. 요즘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인데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관련 테마로 올라왔어요. AI 의료 관련주로 올라왔는데 테마가 잠깐 올라왔다가 바로 빠지기 때문에 밑으로 그냥 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차트는 저점 무너질 때 손절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화요일에 손절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게 내 미련이다. 그냥 정리하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가 한 4년, 5년 전에 DR잼이라는 종목을 샀거든요. 네. 네, 19,550원에 5% 정도요. 19,550원에. 네, 5%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네. 그렇네요. 일단 추가 매수할 현금은 있겠네요. 5%라서.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좀 더 내려가게 내버려 둬 볼까요? 예, 저도 네. 거의 포기한 네, 포기하세요. 이거 뭐 딱히 기대할 필요는 없고요. 포기하세요. 뭐 일단 뭐 5년 전이면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인데 네. 뭐 지금도 뭐 얼마나 아실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도 잘 몰라서 멘토님 방송 계속 네, 제 열심히 방송 보고 보다 보면 있어요. 저런 데 사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왜 저기가 사면 안 되는 자리지만 이해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데 안 사게 될 거라서 뭐 그거는 바뀌어 나가면 되는 건데 일단 이 종목이 해결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해결은 돼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추가 매수의 효과가 점점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비싸게 사도 1원에 추가 매수하면요 2원보다는 내 매수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수학적으로 그래요. 나중에 집에서 심심하면 계산 한번 해보시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시가가 1,000만 원짜리 종목을 사도요. 1원에 내가 추가 매수를 똑같은 금액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위에서 1,000만 원치 사고 밑에서 1,000만 원치 만약에 또 1원에 샀잖아요. 네네. 그럼 내 매수가는 2원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1원에서 2원만 올라가면 본전이에요. 3원 올라가면 50% 수익이고 4원 올라가면 100%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가 처음이 얼마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TV에서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제발 좀 참다가 안 되면 뺨이라도 때려서 참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더 내려가게 내버려 둬봅시다. 5,000원에 추가 매수 할 바에야 4,000원이 낫고 4,000원에 추가하면서 할 바에야 3,000원이 낫고 3,000원보단 1,000원이 1,000원보단 500원이 500원보단 100원이 낫잖아요. 그죠? 네네. 어차피 추가하면서 할 거면. 그때까지 DR잼이라는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회사가 뭐 일단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줄고는 있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많이 줄고는 있는데 있더라고요. 다른 네. 기업들은 적자 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양호해요. 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DR잼이 이제 의료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AI 이런 쪽들이 1월부터 2월까지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틀거리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테마가 살짝 만들어진다면 얘도 1월 달에 살짝 꿈틀했잖아요. 그죠? 네네. 살짝 만들어진다면 얘가 주식수도 많이 없고 거래량도 많이 없어가지고 추가 매수는 좀 타이트하게 잘 해놓기만 하면은 올라갈 때 힘이 좀 굉장히 강한 품절주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000원짜리 여기서 자리 잡는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너무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잡는 것도 좀 오랜 기간을 공들여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추가하면서 한다고 친다면 올 연말쯤 가까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5,000원에 가깝게 횡보하는지 더 빠질 거면 네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데 내리 가봐라 하고 내버려 둬보세요 한번. 네. 그때까지 이 손실 72%는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하면서 한 방에 우리는 수익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매수가까지 낮춰버릴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일단 5,000원짜리에서 자리 잡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연말까지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네. 네, 50%요. 매수가는 6만 5천 원이요. 그렇군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하는 게 2차전지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2차 전지 관련 테마들 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다가 다른 2차 전지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뭐 네네. 금량도 오늘 막 폭락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딴 거는 막 폭락 나오고 빠지고 있는데 얘는 올라갔어요. 그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하나 했단 말이에요. 뭐 네네. 거기에 저기 뭐냐 알래스카에다가 뭐 알래스카. 가스관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한다 안 한다 이야기는 아닌데 한다 이야기 안 한다 이야기 나온 건 아닌데 하자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만약에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가서 뭐 철관을 깔아주고 철강을 팔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수혜를 얻게 된다면은 그쪽 테마로 해가지고 시세를 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2차 전지 테마에 사가지고 지금 물리셨잖아요, 그죠? 네네. 테마주의 끝이 그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마로 인해서 내가 또 돈을 벌겠지가 아니라 그 테마로 인해서 얘가 4만 원에서 지금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4만 원에 샀어야 돈을 버는 거지 지금 그 6만 5천 사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가 라인에 어딘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본전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테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 2차 전지도 지금 2차 전지 밀렸을 때 얘가 반등이 나가면 얘도 또 같이 반등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뭐 본전에 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거고요. 뭐 운이 좋아서 본전이면 참 좋은데 본전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게 6만 네. 2천 원 정도에서 이제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밀리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50%를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밀리게 된다면은 또 저 4만 원까지 물려 계시는 것보다야 비중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이라든가 5만 6천 원짜리가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저는 저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만 네. 5천 원이나 5만 6천 원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비중을 좀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절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근데 저기 무너질 때 네. 내가 손실이 너무 싫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비중 줄이시는 게 좋고 내일 반등 좀 나오게 되면 내일 반등에서도 비중을 줄이시면서 계속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6만 한 5천 원까지는 오기는 자, 좀 여기까지 제가 힘들까요?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 뭐 6만 5천 원까지 간다, 7만 원까지 간다를 원하시면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의견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저는 지금부터 매도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요? 욕심이 난다 그러면 가져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의견이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님이 선택하셔야죠. 저는 그 욕심을 시청자님이 못 이기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지만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못 이기면은 돈 잃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라고요? 진흥생명에서 한번 상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또 그런 한- 상담은 한 번도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버브 반도체 13,200원에 20%요. 13,200원에 20%요? 네. 그 반도체 관련주 TV에서 엄청 추천했나 보네요.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바닥을 그려서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왜 바닥에 사지 말라 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더니 쌍바닥 그리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까 원익 IPS 보면서 똑같은데 그랬어요. 똑같아요. 예. 저를 욕해도 돈이 되니까 예. 저를 싫어해도 되고 경멸해도 되고 역겨워해도 되니까 아니에요. 절대 이딴 자리 좀 사지 말라고요. 예, 기억을 꼭 기억을 해야죠. 요번에. 아니 이딴 자리 사시게 되면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물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저를 뭐라 하거나 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 이미지 신경 쓰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이게 이 자리 외바닥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좀 잘못됐어요. 이 외바닥에 왜 이렇게 추천하죠? 추천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외바닥에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외바닥을 사죠? 전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냥 뭐 딱 살 때마다 제 얼굴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면은 그거 저한테 상담받을 거 생각하고 사보세요. 올라갈 거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 네. 사가지고 문현진한테 상담받으면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하고 사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좋게 이야기할 건가?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쟤 네. 또 목소리 높이고 화내겠다, 짜증내겠다. 또 말 안 끝나고 계속 잔소리 끝도 없겠다. 그걸 기억하시라니까요. 전 1절에서 잔소리가 안 끝나요, 원래. 네. 저 원래 뭐 한 100절까지 가거든요. 방송이라서 한 3절, 2절까지밖에 안 하는 거지. 많아봤자 한 4절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한 3시간 동안 똑같은 걸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성격이 원래 집요하게 엄청 뭐라 하거든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외바닥 좀 안 샀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거는 뭐 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외바닥 때 사게 되면은 방법은 손절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 손절이요? 찾고 싶겠지만은 다른 네.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사지 마라 자꾸 하는 거거든요. 예. 저도 다른 방법이 많았으면은 그런 바닥 사셔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게 했겠죠. 근데 그 방법이 네. 이거 손절 말고는 딱히 없어서 예. 그냥 안 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네네. 얘가 지금 적자도 많이 나고 있고 반도체가 위기라서 네. 이 반등이 또 뒤에 뭐 세게 나오지 않는다면 얘가 또 계단식으로 또 빠져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거 진짜 골 때리거든요. 이때부터가. 아, 네. 그래서 그냥 손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저점 자리가 이 7,500원짜리인데 지금 13,200원에서 현재가가 11% 정도 손실 중인 자리에서 7,500원까지 물리게 되면요. 시청자니까 반토막에 손절해야 되거든요. 이건 손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투자를 하신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고 더 잘못되기 전에 그냥 손절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네. 그냥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원익 IP에서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더니 이거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너무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원익 IPS도 뭐 얘도 그래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아까도 원익 IPS에서도 듣고 싶은 것만 또 들으신 거예요, 이게. 원익 IPS 예. 상담을 다시 한번 녹화로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말한 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이 도와서 시장이 지수가 조금 이번 주가 저점을 잡고 다음 주가 반등이 좀 나온다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팔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거의 뭐 쌍바닥을 만들면 이게 뭐 외바닥 만들면 쌍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청자님도 하늘이 도와서라는 말을 좀 기억하세요. 하늘이 도와서. 예. 외바닥 사면 손절이 기본입니다. 외바닥은 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네. 외바닥을 낭떠러지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는 건 그러니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뭐 말을 좀 하기 이거 이야기하면서 한 40분 동안 이야기합니다. 네,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메이드 매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500원에 5%입니다. 얼마요? 9,500원에. 9,500원이요? 예. 100%요? 5%. 5%요? 예. 뭐 일단 매수가가 낮아서 괜찮아요, 이거는. 아까 뭐 이야기했던 그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고요. 문제는 이제 위메이드에서 만들었던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이 있죠. 예. 네, 그게 이제 해킹 당해가지고 뭐 털렸다 이래가지고 거래소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그 뭐냐 상폐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미 업비트라든가 뭐 저기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 상폐가 돼가지고 다른 거래 시장으로 이렇게 상장을 시켜가지고 위믹스 코인이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해킹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요. 사실 블록체인을 하는 기업이 해킹 당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해킹 당했다라는 게 아주 큰 악재긴 합니다. 거기다가 위메이드에서 만들었던 게임이 이제 레전드 오브 이밀인가 뭐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의 뭐 만기를 가고 있대요. 매출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또 만기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저런 악재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주가가 뭐 하한가 내려꽂히고 거래량도 엄청 발생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다라는 거 봤을 때는 그냥 단순 해프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한번 틱 떨어졌다가 틱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헛 악재라고 이야기해요. 악재인데 헛 악재, 거짓 악재, 거짓부렁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악재가 맞긴 맞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 대신에 리스크는 있는 기업이니까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낫겠죠. 5% 비중이면은 뭐 밑자야 본전으로 사놔서 그냥 가져가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추가하면서 안 드릴 거고 10,000원 이상 네.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팔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튀어 오르게 되면 10,000원에서 14,000원까지 한 번에 팍 올라가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때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외바닥 사지 마라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는데 뭐 몇 번을 해도 저는 질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질리겠지요. 언제까지 한번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외바닥 사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강연에서 만나 뵙고도 또 외바닥 사지 마라고 제가 또 주구장창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